내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황금 같은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시작합니다. 오늘은 안과 전문의 금지은 원장님과 함께 해볼 텐데요.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금지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최근 눈이 시리거나 이물감을 느끼는 안구 건조증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가벼운 질환인 것 같지만 방치하면 시력이 저하되고 심하면 각막 손상의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안구 건조증의 원인부터 예방법까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근데 이제 안구 건조증이라고 하면 눈이 좀 건조한 상태지 특별한 질환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안구 건조증 확실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인 거잖아요.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안구 건조증은 눈물 생성이 부족하거나 눈물막이 정상보다 빠르게 소멸되어 불안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이물감이나 불편감이 발생하는 증후군입니다. 자, 근데 늘 의식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 눈은 항상 좀 촉촉하게 유지되는 게 정상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촉촉함이 유지되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네, 눈물은 슬프거나 기쁠 때 나오지만 사실 안구 건조에서 중요한 것은 평상시 눈을 적셔주고 있는 내인성 눈물이거든요. 이 눈물은 공기나 오염물이 눈에 바로 접촉하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눈에 들어온 이물질을 씻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또 눈 각막에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눈물이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눈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윤활유 역할도 합니다. 네. 그래서 눈이 건조하면 뻑뻑함과 눈 피로를 느낍니다. 또 중요한 역할이 눈물막 자체가 눈의 가장 표면에 있는 렌즈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안구 건조증 환자들을 보면 시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침침함과 시력 저하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안정한 눈물막이 시력의 질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요즘 안구 건조증이 참 흔해졌어요. 저도 그렇지만 주변에 보면 안구 건조증 있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사실 현대인의 생활 자체가 안구 건조증을 유발하기 쉬운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해와 각종 스트레스와 같은 외부 자극이나 운전, 독서, TV와 스마트폰 사용과 같은 눈을 피로하게 만드는 현대인의 생활 습관 등이 바로 그런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서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 안구 건조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더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증가 폭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선생님?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를 이용해 매년 200만 명 이상이 안구 건조증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안구 건조증 환자 10명 중 6명이 20에서 50대인 것으로 나타나 청장년층의 눈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좀 피곤해도 눈이 뻑뻑해지고 또 렌즈 오래 끼고 있어도 눈에 뻑뻑함을 느끼고는 하는데요. 하지만 눈이 뻑뻑하다고 해서 모두 안구 건조증은 아닐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가 돼야 안구 건조증으로 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증상부터 말씀드리면 간헐적으로 생기는 눈의 건조감, 불편함도 안구 건조증의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의 정의를 보면 눈물이 부족하거나 눈물막의 과도한 증발로 눈꺼풀 틈새에 안구 표면이 손상되고 눈의 불쾌감과 자극 증상을 일으키는 눈물막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상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비눗물이 눈에 들어간 것과 같은 자결감, 콕콕 찌르는 아픔, 가려움, 이물감, 쓰라림 등의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안구 표면에는 건조함을 느끼는 특이적 감각기가 없기 때문에 환자들이 자신의 증상을 각자 독특하게 표현하게 되는데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루 중 변동이 있고, 둘째, 특정 환경에서 심해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후나 저녁에 악화되고 아침에 심하다든지 또는 독서나 TV 시청처럼 계속적인 눈에 집중을 요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나도 모르게 줄어들어서 안구 건조증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네. 자, 근데 안구 건조증의 증상 단순히 눈물 부족뿐만 아니라 통증으로도 나타난다고 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통증이 심해진다는 건 안구 표면에 어떤 상처가 나서 그런 걸까요, 선생님? 네, 안구가 더 건조해지면 표면이 불균질해짐도 모자라 안구 표면 점막이 갈라지거나 찢어지거나 껍질이 벗겨지는 등의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점상 각막 밀환, 각막 찰과상이라고 하는데요. 네.
어릴 때 장난치다가 손가락에 눈을 찔리면 눈물이 나면서 눈이 아프고 눈을 못 뜨는 상황까지 생겼다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네. 그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 몸에서 각막은 재생력이 아주 뛰어난 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각막 상처들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회복이 되거나 안약을 통해서 가역적으로 원상복구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안구 건조증이 시력 저하와도 연관이 있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아. 안구 건조증이 심해지면 시력이 저하될 수 있는데요. 경도 안구 건조증일 때는 증상만 있지만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각막의 상처가 심해져서 각막 밀환, 각막 철가상 등이 생겨 중등도 중증 안구 건조증으로 진행되어 시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력 저하가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잘 진단받고 제대로 치료하는 게 참 중요할 텐데 사실 그러지 못한 분들이 참 많은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안구 건조증으로 인해서 영구적인 눈 손상이 올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아. 다행히도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보통 그 정도 되기 전에 안과를 방문하시거나 아. 또 적절히 치료를 하게 되면 정상으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안구 건조증이 생겼을 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막 상처가 반복되어 시력이 영구적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발생 원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안구 건조증 왜 생기는 걸까요, 선생님? 안구 건조증은 대부분 여러 원인 질환들이 혼합되어 발생하며 다음과 같이 여러 경우에 건성환이 잘 발생됩니다. 먼저 연령의 증가, 그리고 폐경, 임신, 갑상선 질환과 같은 호르몬의 변화, 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TV, 책과 같은 장시간의 근거리 작업이 있고요. 류마티스성 관절염, 알레르기, 쇼그렌 증후군, 당뇨, 우울증, 불면증과 같은 전신 질환, 굴절 수술, 백내장 수술, 쌍꺼풀 수술 및 눈 주변부 수술, 눈꺼풀 문신과 같은 눈 수술도 연관이 있습니다. 아. 또한 여드름 치료제 로아큐탄, 항우울제, 항고혈압제, 항히스타민, 항부정맥약과 같은 경구약, 콘택트 렌즈, 안면신경마비도 있고 과음, 흡연, 불규칙한 취침 시간, 야간 작업, 수분 섭취 부족, 필수 영양분의 섭취 부족, 불규칙한 이런 생활 습관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누워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던가 눈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도 이런 안구 건조증 유발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생 원인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자, 백내장 수술이나 쌍꺼풀 수술 등 이렇게 눈 수술 후에도 이 안구 건조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라식이나 라섹 같은 시력 교정술의 어떤 부작용으로 이 안구 건조증이 나타날 수도 있나요, 선생님? 네,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수술 전에 있었던 안구 건조증이 수술 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안구 건조증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심해졌다가 대부분 회복이 되지만 라식 수술이 라섹 수술보다는 더 안구 건조증을 오래 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식 라섹 수술을 하기 전에 항상 건조증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라식 라섹 수술을 했을 때 각막 표면에 있는 각막 지각신경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수술로 인하여 각막 표면이 잘리거나 벗겨지면서 이런 지각신경이 손상을 받아 일시적으로 눈물 분비 피드백에 장애가 생겨 안구 건조증이 생기게 됩니다. 대부분 수술 이후에 수개월의 기간에 회복되고 이 기간에 인공 눈물을 처방받아서 안구 건조증의 증상을 조절하고 심할 경우에는 자가 혈청 안약이나 일시적 눈물점 폐쇄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반대로 안구 건조증이 있는데 시력 교정술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중증의 안구 건조증이 아니라면 라섹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술 전에 있었던 안구 건조증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안구 건조증을 치료한 후에 이 라섹을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뭐 렌즈 삽입술 같은 다른 방법의 수술을 받는 게 좋을까요? 네, 심한 안구 건조증이 있다면 먼저 안구 건조증을 치료한 후에 라섹 수술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렌즈 삽입술의 경우는 안구 건조증이 라식이나 라섹 같은 경우보다 더 심하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렌즈 삽입술의 경우 각막 절개를 위쪽으로 하느냐 뒤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안구 건조증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되는데 귀 쪽으로는
각막신경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귀 쪽 절개를 할 때 안구건조증이 위쪽 절개를 할 때보다는 조금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보통 안구 건조증 하면 뭐 미세먼지도 많고 바람도 많이 부는 봄철에 좀 심하다고들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안구 건조증이 많이 발병하는 그런 계절이 있을까요? 예, 안구건조증이 가장 많이 생기는 계절은 사실 봄보다는 겨울입니다. 실제로 안구건조 증상을 호소하여 안과로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이 겨울철에 가장 많고 네. 또 증상을 극심하게 겪기도 하는데요. 겨울철은 기본적으로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쉽게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추워서 집이나 사무실에서 실내에서 히터를 많이 틀게 되는데 이런 히터 또한 눈을 더욱 건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름철이라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게 여름철에는 폭염으로 인해서 에어컨 사용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에어컨의 바람이 눈을 더 건조하게 만들고 에어컨 자체가 가진 제습 기능으로 인해서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무덥고 습한 여름에 오히려 눈은 더 건조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물론 뭐 겨울에 환자도 많고 증상도 심하지만 여름에도 에어컨 바람 때문에 안구 건조증 심해질 수 있는 만큼 사계절 모두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심해지기 전에 진단 잘 받고 치료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병원 가기 전에 스스로 좀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선생님?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안구건조증 자가진단법을 통해서 안구건조증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총 9가지 항목 중에 3, 4개 정도이면 안구건조증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고 5개 이상이라고 하면 거의 확실하게 안구건조증이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눈이 쑤시고 따끔거리고 또 뭐 이물감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시력이 좀 떨어지는 느낌, 통증도 느껴지고 눈꺼풀에 염증도 생기고 눈곱도 끼고 막 이런 증상들 5개 이상이 관찰이 되신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전문의의 진단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병원을 가게 되면 이제 검사를 받게 될 텐데 어떤 검사를 통해 진단을 내리게 될까요? 예, 눈물 분비 검사를 통해 눈물이 어느 정도 분비되는지 검사가 가능하고 눈물막 지질층의 두께를 검사해 증발성 안구건조인지 진단이 가능합니다. 네. 또한 눈물막 점도 검사, 눈물막 파괴 검사, 마이봄선 검사, 결막 충혈 정도 검사 등을 통해 다양한 안구건조의 원인을 정밀하게 진단이 가능합니다. 네. 자, 근데 증상이 어느 정도 심한지에 따라서 치료법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떨까요, 선생님? 네, 안구건조증은 안구 자극 증상과 시각 증상의 빈도와 정도, 안구 표면의 손상, 눈꺼풀 염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안구건조증의 정도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맞는 치료를 선택하게 됩니다. 약한 정도에서는 눈물 분비를 억제하는 약물을 조절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권유하고 인공 눈물을 처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약할 경우에는 뭐 수분 섭취, 인공 눈물 처방으로도 증상이 좀 완화될 수 있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좀 증상이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할까요? 예, 먼저 중간 단계에서는 방부제가 없는 일회용 인공 눈물, 항염증 안약, 면역 억제제 성분의 안약, 연고를 처방하고 오메가3 같은 필수 지방산의 보충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조금 심한 단계라면 자가 혈청 안약, 눈물점 폐쇄술이 도움이 되고 각막 보호용 콘택트 렌즈나 고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아주 심한 단계에서는 항염증 치료나 눈물점 폐쇄술을 영구적으로 하는 시술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심할 경우에는 전신의 항염증 치료까지 좀 고려해야 한다고 하니까 쉽게 넘길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눈이 뻑뻑하다고 느껴도 사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안구건조증으로 인해서 어떤 질환까지 좀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네, 눈물이 아주 부족할 경우 각막과 결막의 반복적, 지속적인 손상으로 인해서 각막에 염증성 침착물이 생기고 이런 실 모양 각막병증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눈 표면이 과각질화돼서 눈 표면이 거칠어지고 이에 따라 안구 건조가 다시 심화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네. 눈 표면 염증에 의해 눈꺼풀 결막과 안구 결막이 서로 달라붙는 안검유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눈꺼풀 염증에 의해 건조증이 심할 경우에는 눈꺼풀 염증 물질에 대한 과민 반응으로 인해 가장자리 각막염 등 치료가 어려운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잠깐 이 안구 건조증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 짚어보고 갈게요. 제가 질문을 한 가지씩 드리면 O나 X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화면으로 볼까요? 눈이 건조하다면 식염수 넣는 게 좋다. 그렇죠. 식염수가 우리 몸에 그죠? 농도도 뭐 비슷하다고 하고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식염수는 우리 몸의 체액과 비슷한 농도로 맞춘 소금물일 뿐입니다. 식염수는 주로 렌즈를 씻거나 이물질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데요. 눈이 뻑뻑할 때 식염수를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눈물은 점액질, 물, 기름의 세 가지 주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눈 표면에 얇게 붙어 있는 막인데요. 식염수는 눈을 잠시 적셔주는 효과는 있지만 삼투압 작용을 하여 안구 표면의 수분을 오히려 빨아당기기 때문에 눈이 더 마르고 상처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눈이 뻑뻑하고 피곤할 때 냉찜질하는 게 좋다. 그죠? 시원하면서 뭔가 좋을 것 같긴 한데 선생님 올까요? X일까요? 네,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고 계신데 정답은 X입니다. 아침에 눈이 부으면 얼린 숟가락 등으로 눈을 찜질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냉찜질하고 나면 피곤함도 없애주고 상쾌한 아침을 맞을 수 있어서 자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평소 눈에는 냉찜질보다는 온찜질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냉찜질은 눈 주위 혈류 흐름을 방해하여 반복적으로 하면 눈에 좋지 않고 온찜질을 하면서 눈 주위를 마사지해주면 눈 주위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기름 성분의 눈물을 만들어 윤활작용을 하는 지방선 분비가 원활해져서 안구 건조증 환자에게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안구 건조증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 평상시에 눈 건강 지킬 수 있는 건강법 있으면 알려주시죠. 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장시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 장기 렌즈 착용을 피하시고 지나친 흡연이나 음주는 삼가하고 눈에 좋은 당근, 시금치, 토마토, 연어, 블루베리 등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한 햇볕이 강한 날은 선글라스나 모자를 써서 백내장이나 황반변성을 일으킬 수 있는 자외선을 차단하시고 어두운 곳에서 책이나 스마트폰을 보지 않아야 노안을 최대한 늦출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40대 이상에서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안과 검진을 받아 눈에 올 수 있는 각종 무증상 안과 질환 등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소중한 우리의 눈 건강 지키기 위해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방법 또 눈 건강관리법 잘 기억해 두셨다가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이야기 데일리 건강 오늘 여기까지고요. 금지은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